분명히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센터도 물론 들어갔던 적도 있고 아직 고쳐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존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입항되는 것부터 차량이 조금씩 이제 뭔가 바뀌더라고요. 옵션들이 바뀌고 아니면 문제가 있던 것들이 개선이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만족하는 차량이에요, 개인적으로. 물론 뭐 단점을 말씀드리곤 했지만 네. 그냥 이게 지금 제 차가 아까 전에 뽑기를 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네네. 근데 조금 어떨까 저도 좀 궁금해서 얼마 전에 이제 대리를 불러서 제가 뒷좌석을 좀 타봤는데 예. 이게 갑자기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차를 잘못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느 차나 문제는 있다. 그렇죠. 근데 기본기는 참 좋은 차다라는 부분은 있었는데 국산차 타다 보면 수입차 타면은 유지비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수입차 특히 BM은 네.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내가 너무 사고 싶어 이 차를. 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차량이고요. 자, 일단은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네. 작년에 카니발 더 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극찬하신 우리 멋진 차주님이시고 차량이 한 대 더 있으셔서 또 다시 지금 찍게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자기소개 좀. 네, 일전에 한번 인사드렸었는데 개포동 사는 다둥이 아빠고요. 38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차량 소개 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MW 3 시리즈 G바디고요. 네. G20이라고 하죠. 지금 F바디에서 넘어와서 G20 바디로 되어 있고 지금 이노프리, 그러니까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차량이고 2020년 9월 말에 이제 출고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1년 한 3개월, 이제 4개월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320D M 스포츠. 네, M 스포츠. 자, 그럼 요거는 소유 기간이 잠깐만요. 이거 한 1년 3개월, 4개월?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주행한 키로수가 지금 현재 24,500 정도 됐습니다.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그 전에 네. 네, 일전에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요거는 지금 13번째 차량이고요. 네. 지금 카니발이 14번째 차량이고 그 전에가 제가 골프 7세대 타고 있었습니다. 네. 골프요? 네. 그 해치백. 네, 맞습니다. 혹시 뭐 골프를 타다가 BMW를 좀 구매하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원래 그 전에 520D 이제 전 세대 것도 탔었어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벤츠보다는 조금 BMW가 많이 끌렸었던 거고요. 조금 에피소드는 원래는 저는 이제 패밀리카가 따로 있고 제가 이제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그냥 개인 그냥 디젤 차를 원래 선호하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구매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원래 128D를 가격을 걸어놨었어요. 걸어놨다가 이제 그 금액대가 보통 한 4,500 정도에서 5,00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벤츠 매장이 있어가지고 그때 A클래스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었던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금액대 안에 들어오는 차종이더라고요, A클래스도. 그래서 뭐 금액 견적도 받아보고 시승을 해봤었는데 차는 되게 A클래스가 벤츠가 보통 이렇게 실내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화려하고. 그래서 시승도 해보고 가솔린밖에 없었더라고요. 그 당시 때 이제 국내에 출고했던 그 차량들이. 근데 차 정말 잘 나고 다 좋았는데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솔린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끄러웠고 그리고 가장 좀 실망스러웠던 게 그래도 꼴에 벤츠인데 운전자석은 그래도 오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전동 시트. 전동 시트였는데 조수석이
옛날 그 골프를 제가 타봤어서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아예 돌리는 네,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막 너무 실망감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오히려 벤츠를 저는 먼저 시승을 먼저 해봤었어 가지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일정을 잡고서 118D를 이제 시승을 하러 갔었는데 나름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거대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한 찰나에 제 친구가 사실은 이제 그 BMW 딜러여가지고 간 김에 혹시 320D 이제 이번에 G바디 새로 나왔는데 시승 바로 되냐 한번 타볼 수 있냐 했는데 바로 시승차가 또 된다고 해서 바로 타자마자 바로 그냥 거기서 계약을 바로 해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전에 아우디 A4를 한번 샀었어요. 그 전에도. 네. 근데 그때도 이제 금액대가 그 엔트리 보면은 320D도 같은 어떻게 보면 엔트리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때 F바디를 탔었을 때 너무 실망감이 컸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내장재도 그렇고 이런 실내 소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저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너무 강했어가지고 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G바디를 탔는데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이 소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물론 현재 지금 24,000km 좀 넘어가서는 그래도 디젤 차다 보니까 소음이 조금은 올라와요. 디젤 차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소음은 올라오는데 네. 그래도 기존 세대 F바디에 비하면은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요? 정말 많이 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신차 컨디션일 때는 저 대리기사분들 보통 이렇게 오시면은 다 가솔린 차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정말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고 네.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이 타보시면은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정숙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디젤 차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었어요. F바디는 완전히 그냥 저는 정말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서 거기에 비하면 거의 환골탈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히 실내 같은 부분도 그렇고 아마 이런 유리 같은 것들이 다 아마 이중접합으로 다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물론 이게 좀 옵션이란 것들이 생겼더라고요. 이노베이션 패키지, 뭐 프리미엄 패키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금액이라던가 그런 할인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BMW로.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도 만족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라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디젤 할 때 4륜 엑스드라이브도 좀 고려를 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그러니까 이전에 520D를 탔었을 때 엑스드라이브를 그때 탔었어요. 근데 막 굳이 그렇게까지 제가 뭐 이렇게 강원도를 산다거나 뭐 지방에 어디 눈이 많이 오는 데를 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살면은 눈이 물론 가끔가다 아주 많이 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게 아예 이 전자 제어 장치를 아예 길게 누르면 아예 싹 다 꺼지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이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어떻게든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걸 이제 스킬들을 조금 이제 배우시거나 이제 하시면은 어떻게든 집에는 가실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어쨌든 서울에서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어차피 차가 한 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눈이 많이 온다면 그냥 차라리 카니발을 갖고 나오자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일단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은 후륜을 아직까지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냥 엑스드라이브는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이제 막상 후륜 타보니까 좀 어때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뭐 전류는 앞에서 당기는 것 같고 후륜은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일반인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고속에 있어서 좀 뭔가 밟았을 때 그런 느낌이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되게 좀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워요. 후륜을 선택한 게? 네, 오히려 C클래스보다도 저는 이게 더 조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C클래스보다도. 자, 그러면 이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네, 혹시 금액 기억나시는지?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게 아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노프리 아마 순수 그냥 320D M 패키지로 했을 때가 아마 5,7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이노프리 아마 그 풀옵션으로 했을 때가 6,080만 원이었나? 아마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옵션값 포함해서. 근데 제가 일전에 그 520D를 한번 샀었어 가지고 이게 재구매를 하게 되면 1% 추가 할인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 사실 친구가 이제 딜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원래 이제 공식 할인보다는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거의 저는 한 800
정도까지 가까이 저는 받았고 800. 원래 그 당시 때 공식이 한 500 조금 안 된 걸로 제가 500 맥시멈 50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조금 많이 받은 편으로 알고 많이 있습니다. 받으시. 네. 결제는 좀 어떻게 좀 하셨는지. 제가 한 2,500 정도는 선수금을 내고요. 예. 나머지는 60개월 할부해서 지금 네 할부금 내고 있습니다. 월 어느 정도 나가는 편이에요? 지금 한 50만 원 초반 정도 나와요. 네. 보험료는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저 와이프랑 부부 동반했는데 한 55만 원 정도요? 55만 원? 네. 아마 제가 예전에 아마 카니발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제가 그 아이가 아직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할인 부분이 있고 첨단 장비 들어가면 또 그런 할인 부분이 있고 뭐 요즘에 뭐 블랙박스 있으면 또 할인이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풀로 다 받으신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무사고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작용을 하는 것 대박. 같습니다. 와, 자차 포함이고. 네, 다 포함입니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디젤이잖아요. 네. 만땅 비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다행히 엊그저께 기름을 넣었는데 아, 네, 네. 지금 뭐 최근 한 1,400 뭐 한 1, 20원 정도더라고요. 네. 평균 요즘 기준이. 뭐 이 정도 봤을 때 한 85,000원에서 87,000원 정도 좀 왔다 갔다 했고요. 거의 제가 최근에 넣었을 때가 거의 앵꼬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네. 한 57리터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트립이 네. 제가 한 시내가 그래도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30%가 그냥만 조금 외곽인데 네. 그러면 한 750에서 800km 정도 타요. 평균. 그러면 거의 10,000원당 100km? 네. 그리고 제가 정말로 고속도로만 탄 적이 있는데 네. 1,100km까지 타봤어요. 대박. 에코 모드 타고 예. 그리고 네. 크루즈 다 스마트 크루즈 물론 돼 있으니까 네. 정말 그렇게 해서 타봤는데 오. 정말 1,100km가 나오더라고요. 오. 아마 조금 더 탔으면 아마 탔을 것 같아요. 이야. 너무 만족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아, 개인적으로. 오. 자, 그러면 연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이게 그 당시 때 말씀드렸던 1,100km 정도였을 때는 아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연비 찍히는데 제가 최근에 조금 밟았어요. 시내 주행도 많이 하기도 했고 예. 그 당시 때 1,100km 때가 20km 거의 무조건 찍혔었고요. 와. 평균 한 15km, 14에서 15는 무조건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14에서 15. 네, 시내 더 나올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그때그때 좀 밟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저도 좀 사실 이제 카니발을 탈 때는 이제 가족 위주다 보니까 이렇게 밟지는 않는데 네. 이제 개인 차다 보니까 좀 밟을 때도 있고 BMW 타면 타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차가 먼 채 또 맞습니다. 네. 재밌기도 하고 뭔가 좀 자꾸 더 밝게 되는 묘한 맞습니다. 매력이 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거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네, 한 주유비 정도만 좀 여쭤보면 되는데. 제가 평균 한 달에 지금 한 정말 한 많이 타봐야 1,000km 정도 타거든요. 1,000에서 한 1,200km 정도? 네. 정말 많이 타도 1,500km 이하인데 주유비 빼놓고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주유비 해봤자 한 달에 10만 원 그러네요. 정도 말고는 정말 들어가는 거 없어요. 이야, 오, 매우 괜찮은. 차주님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계시는. 네, 자, 그러면은 이 차의 장점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네. 네, 320이 장점이. 이미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죠. 일단 실내가 네.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이 디스플레이로 다 바뀐 부분들도 너무나 좋아졌고 물론 벤츠에 비할 건 아니에요. 벤츠는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네. 아마 보시면은 거기에 아마 매료가 돼서 아마 벤츠 너무 사고 싶다 아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BMW를 계속 타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F바디를 타신 분들은 이거를 보면은 와 진짜 많이 바뀌었다. BM도 이제 벤츠를 그래도 좀 의식을 하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젤인데 정말 소음 정말 많이 잡았거든요. 정말 많이 잡았고 네. 오히려 전세대 F바디보다도 정말로 연비도 더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좋은 것 같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끝? 네. 스마트 크루즈가 네. 오히려 저는 국내 거보다 레이더도 그렇고 더 저는 조금 더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오. 네. 오히려 제가 지금 이 앞에 네. 디스플레이 설정을 이렇게 해놨는데 네. 앞차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옆차 양 옆에도 차량이 있으면 다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까지도 인식을 해서 앞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오, 좋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물론 요즘 스마트 크루즈가 현대기아도 그렇고 뭐 다 워낙 잘 나오긴 하는데 네.
가끔 현대기아 타다가 이제 조금 불안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긴 했지만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불안한 적은 없어요.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좀 많이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장점. 확실히 네.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확실히 큽니다. 정말 그 현대기아처럼 있으나 마나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뭐 아무래도 ZF 미션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잘 받쳐주는 미션이고 세팅을 워낙 잘 해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최고고 가장 중요하죠. 네. 코너링. 예. 이게 가장 최고입니다. 아, 코너링. 80km로 웬만한 거 그냥 꺾어도 안 날아가요. 정말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카니발 때는 네. 한번 진짜 이 생각 갖고서 돌리는데 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제가 이 매트를 날렸는데 네. 이거는 그 말이 안 나와요. 아 진짜 제가 한번 어디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게 한번 욕구가 계속 나오는.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아마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BMW 차량을 되게 타고 싶어 하시는 차량,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젊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타보고 싶다. 그러니까 워낙 또 BMW는 3 시리즈의 모든 좀 기술을 집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로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520D를 한번 타봤는데 3 시리즈를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물론 사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얘기 듣고 아 이번에 한번 그래도 기회가 됐을 때 한번 타보자고 해서 타봤는데 명불허전인 것 같습니다. 명불허전이다. 와. 네. 일단 자, 장점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네.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네. 뭐 독삼사가 됐든 현대기아가 됐든 어쨌든 차가 뽑기 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이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건 현대기아나 뭐 독삼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차가 뭔가 하나의 세대가 새로 나오잖아요. 네. 그럼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보통 끝물이라고 하죠. 보통 네. 마지막 세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차가 완성도가 좀 높아지는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직 물론 이 차가 나오자마자 산 건 아니지만 분명히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센터도 물론 들어갔던 적도 있고 아직 고쳐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존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샀을 때가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입항되는 것부터 차량이 조금씩 이제 뭔가 바뀌더라고요. 옵션들이 바뀌고 아니면 문제가 있던 것들이 개선이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네.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네. 이 차량까지는 레이저 아마 그걸 거예요. 그 라이트. 빔 자체가. 근데 이 다음 거부터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옵션 자체가. 네. 처음부터 아무리 풀옵션을 하더라도 그게 뭐 좋다 나쁘다고 말을 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예 뭐 BMW 코리아에서 주문 자체를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뭐 금액을 조정을 하면서 다른 걸 높이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빠진 거고 그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라인이 조금 틀리게 생겼거든요. 이 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부분이 되게 틀리게 생겼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이뻤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이제 입항되면서 연식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미적으로 조금 저는 그게 안 이뻐 보이더라고요. 풀옵션인데도.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좀 단점으로 볼 수도 있고 아마 지금은 아마 하고 싶어도 못 할 거예요. 저 3 시리즈에서 레이저 저 빔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이게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썬루프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찌그닥 소리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도 아마 커뮤니티에서 지금 아마 제가 그러니까 9월 달까지 그 전에 판매됐던 차량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찌그덕거려서 계속 센터 많이 들어갔다 오고 저는 중간에 이게 막 작동이 됐다가 안 됐다가 막 아직도 지금 또 센터 들어가면 갑자기 되고 막 문제가 좀 많아서 좀 그런 부분이 아직 존재를 하고 있고 네. 생각보다 잡소리도 좀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있고 일단 저는 카니발 때 말씀드린 현대기아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쪽을 좀 잘하는 부분 중에 보통 보시면은 이런 부분은 물리적인 버튼 부분은 되게 좋아요. 네. 좋은데 지금 온도 조절하는 게 일일이 하나 다 눌러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돌리는 게 운전자한테는 더 편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지금 이 부분 보시면은 네. 이게 보시면 뭐 지능형 안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뭐 이렇게 첨단 시스템이죠 사실은. 네. 뭐 운전자를 위한 거고 안전 시스템이기는 한데 잠시만요. 네. 이게 아마 보시면은 지금 잠시만요. 네. 제가 아마 조향 간섭을 제가 꺼놨어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켜놓으면은 차선을 제가 조금이라도 물라 그러면은 이게 확 꺾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뭐 갑자기 이게 아예 이쪽으로 확 꺾는 느낌이 이렇게 운전자한테는 이게 좀 굉장히 조금 불안할 정도로 확 꺾어버리니까 네. 오히려 이게 조향 간섭 말 그대로 간섭을 해요. 너무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운전을 하다 보면은 한쪽으로 살짝 좀 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너무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꺾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운전자한테 조금 더 불안감을 좀 더 주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걸 끄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낫더라고요. 아마 이거 네. 공감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좀 많으실 거예요. 이건 아마 BM 타시는 분들 아마 다 마찬가지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이 부분은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아마 이 내용으로 말씀하신 분들 몇 번 봤어요. 저는 그 생각보다 좀 몇 번 봤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지금 에어컨 버튼이 있잖아요. 예. 그럼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앞에 김이 많이 서리다 보니까 네. 이거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국산차 같은 경우는 그냥 AC에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켜졌다 꺼졌다 하는 버튼이 따로 있는데 예. 이거는 일일이 따로 들어가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이걸 해야 되는 좀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그렇다. 굉장히 예리하시다. 조금 디테일하게 좀 불편해요, 이런 부분들이.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시스템상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오늘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다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폴드를 쓰다 보니까 요거는 요렇게 내비용으로 쓰고 네. 여기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거치대를 큰 걸 하나 놔요. 그럼 여기를 좀 가리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누르고 뗐다 하는 게 좀 이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조금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빼놓은 상태라서 그나마 이렇게 좀 눌러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고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럭셔리 모델은 괜찮은데 럭셔리 모델은 아마 트렁크가 네. 오토일 거예요. 그 자동으로 이렇게 버튼식으로 해서 아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차량은 일단 없는 걸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냥 가서 그냥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그냥 손으로 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어떻게 뭐 누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차량이 뭐 오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뭔가 안에서 뭔가 누르면 이렇게 좀 열리는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좀 골프장을 갔는데 네. 보통 국산차면은 이렇게 뭐 버튼을 누르면 딸깍해서 뭐 소리라도 나던가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려서 어쨌든 꺼내주는 뭘 하시는데 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죠. 저는 알아서 열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안 열어주냐고 계속 그러는 경우가 생긴 적도 있고 네. 뭐 그냥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단점 일단은 좀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네. 블랙박스 굉장히 안 좋아요. 순정 블랙박스. 네. 저 위에 지금 있는. 저 굉장히 안 좋고 네. 지금 순정으로 주셨던 게 32기가짜리 줬는데 네. 이거 최근에 한번 주차태를 한번 당했는데 못 잡았거든요. 못 잡아서 네. 오히려 지하 주차장에서 다행히 어쨌든 CCTV로 잡아가지고 어쨌든 처리는 했어요. 처리했는데 혹시나 이거 그냥 작업하실 분 있으면 저 이거 별로 그냥 작업해서 다른 거 다시는 게 저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칩도 제가 일부러 128기가짜리 따로 사서 지금 넣어놨는데 네. 인식이 좀 잘 안 돼요. 어쨌든 조금 호환성도 별로 떨어지고 개인적으로 좀 비춥니다. 순정어. 네. 그때만 딱 안 찍히고 다른 데는 또 잘 찍히고 막 그랬나요? 일단 사용 자체가 좀 불편해요. 아무려면은. 네. 이게 뭐 화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와이파이로 잡아서 휴대폰으로 보고 뭐 다운로드 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벤츠도 어쨌든 순정을 이렇게 막 달아주고 하는데 저희 맞아요. 아버지도 이제 S클래스 타다 보니까 네. 이제 순정 달아드린 걸 이제 저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편리성에서. 네, 차라리 그냥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아예 그냥 사설로 따로 맡기셔서 다 제거해버리고 타셨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일단 타고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생각보다 네. 불편하다. 그리고 네.
저는 지금 썬팅을 이게 조금 반사되는 거를 했어요. 네. 아마 이거는 뭐 꼭 이 차량 때문인 건 아니지만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이패스 보통 저희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산차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룸미러가 하이패스 룸미러라서 그나마 인식률이 좀 가깝게 돼 있다 보니까 뭐 크게 인식이 안 된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뭐 수입차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들이 따로 달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출고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이 반사되는 이런 필름들이 보통 그런 뭐라 그러죠? 일반 필름이 아니라 이런 인식률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런 성분들이 같이 돼 있다 보니까 가끔가다 좀 이렇게 하이패스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관상 보기엔 되게 이쁜데 네. 가끔가다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이제 그 카니발 때도 똑같은 썬팅지인데 네. 사실 국산차는 그런 게 룸미러가 여기 있고 하다 보니까 인식률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보통 저 그 다시방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인식률에 있어서는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런 부분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썬팅지를 좀 썬팅지가 뭐 반사 좀 덜 되면 좀 덜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일반 그냥 까맣게만 되니까 반사가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통 요렇게 위에다가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카드 이렇게 놓고서 인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 이게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될 수도 확실히. 있나. 네. 그건 저희 아버지 것도 저를 보고서 이렇게 똑같이 하셨는데 네. 그래서 맨날 창문 열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들고 맞아요, 맞아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저 공감합니다. 저도 항상 카드 빼서 창문을 이렇게 좀 내걸고 가지고 하는데. 자, 그리고 또 단점. 일단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에 좀 생각나시면 편하게. 네. 이게 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이게 엠서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딱딱한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선호하실 거고 네. 분명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거란 말이죠. 이거는 정말 뭐 개인적인 성향이고 네. 뭐 그런 부분인데 이게 장기간 조금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계속 좀 튀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오래 운전하면 조금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안정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되게 좋기는 한데 네. 아마 이걸 분명히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네. 한 분이 지금 기억이 나시는 분이 기억이 좀 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어떤 날은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날은 너무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좀 애매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아마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네. 평일에는 계속 이 차를 타다가 네. 주말에 카니발을 타면은 카니발은 되게 좀 물렁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게 되게 또 마음에 들 때가 되게 또 있고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이지 않을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520D 탔을 때도 그때도 엠팩을 탔었어요. 네. 근데 휠 베이스가 확실히 조금만 더 길어도 이런 좀 느낌이 확실히 좀 덜 하거든요. 근데 3 시리즈는 아무래도 좀 컴팩트하잖아요. 그렇죠. 차가.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체감상 좀 더 많이 올라오는 부분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지금 타이어가 원래 그냥 순정으로 좀 끼워져 있는 건데 네. 보통 저희가 그냥 마제스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 그냥 가성비 괜찮은 타이어 그런 것만 껴도 이런 부분 많이 개선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타시다가 바꾸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나쁘지 들어서 예. 럭셔리는 좀 더 소프트하죠, 그래도. 전 솔직히 럭셔리는 안 타봐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매할 당시에는 럭셔리는 전혀 고려를 안 하셨죠? 네, 저는 전혀. 남자는 엠페. 외관이 너무 외관이. 네. 그쵸. 이미 이 차량이 나오기 전에 스파이샷 나오고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외관이. 일단 듀얼 머플러부터 해서 네. 뒤에 라이트도 처음 해봤을 때는 되게 좀 렉서스 막 되게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되게 좀 그랬었는데 네. 막상 출고되고 이제 시판되고 나서 봤는데 너무 이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차량 색깔도 이 차량이 너무 이뻤었어요. 너무 만족하는 차량이에요, 개인적으로. 물론 뭐 단점을 말씀드리곤 했지만 네. 그래도 너무 만족스러워요. 자, 튜닝한 곳이 또 따로 있네.
아니요,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순정 그대로 타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매트 정도. 아, 매트. 매트랑 저 커버 정도, 핸들 커버. 네네, 딱 요 정도입니다. 네. 자, 시트의 착자감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요게 지금 엠팩이라서 알칸타라 재질로 지금 되어 있어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러네요. 되어 있는데 예. 저도 이런 시트를 처음 이렇게 접해봤는데 진짜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름에는 확실히 조금 불편하긴 해요. 네. 이게 좀 많이 달라붙는 느낌도 나고 아무래도 통풍 시트도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거는 있는데 솔직히 뭐 여름을 빼놓고서 지금 겨울이고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확실히 이게 좀 덜 미끄러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등 쪽 이렇게. 네. 이 부분은 확실히 강점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안 좋은 점은 네. 보통 타공 많이 하셔서 이렇게 통풍 시트 따로 작업하시잖아요. 예. 금액을 좀 많이 더 받더라고요. 추가요금. 그 부분은 조금 단점이랄까. 그럴 네. 수 있죠. 자, 그러면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세요? 다른 것보다 이 차량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네. 제가 앉은 키가 좀 굉장히 좀 높은 편인데 어. 키는 큰데 앉은 키가 높다 보니까 머리가 저는 웬만한 건 좀 많이 닿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낮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 차를 맨 처음 이렇게 옆좌석 이렇게 타보시면은 네. 생각보다 되게 낮다고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당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키가 혹시? 저 184. 184. 네. 그래서 이 정도 키인데도 저는 오히려 시트가 낮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바닥에 이렇게 좀 깔려서 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오른팔과 왼팔 팔걸이 위치는 좀 어떠세요?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물론 저의 체격상 이 차가 넉넉한 공간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저의 체격상. 네.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는 그래도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손 이렇게 내렸을 때도 전반적으로 이쪽 뭐 네. 창문 내리는 거나 다 바로바로 들어오고요. 그러네. 딱 맞네. 이쪽도 지금 딱 놓으면은 뭐 시트 포지션 다 맞춰놨을 때 핸들 기어나 다 들어오는 편이라서 네. 조금만 뻗으면 다 들어오고 솔직히 뭐 이것도 이번에 터치로 다 바뀌고 하다 보니까 네. 다 만족스러워. 다 만족스러우시고. 네. 혹시 몸무게가? 이번에 그래서 살을 많이 빼서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한 85 정도 나가는데 85? 네. 저번 때 카니발 찍었을 때 혹시 몇 킬로로 말씀해 주세요? 10kg 정도 업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지금 물론 이거를 제가 씌워놔서 좀 더 많이 두꺼워지긴 했는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드셔서 씌워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좀 깨끗하게 타고 싶어서. 깨끗하게 타고 싶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타다가 또 팔 생각이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놓은 거고요. 시원한데 뭐 괜찮죠? 네, 뭐 저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렇게 찍으신 거 봤는데 이거 좀 BMW가 무겁다 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현대기아차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보통 이 정도 무게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안정감이 저는 드는 것 같아서 카니발보다도. 네, 저는 이것도 근데 스포츠보다 놓으면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네, 확실히 무거워지잖아요. 확실히 무거워지죠. 네. 그때는 좀 어때요? 굉장히 고속일 때 아무래도 훨씬 좋죠. 네. 네. 확실히 고속일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감이 더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그러니까 세팅 자체가 아무래면은 데이터가 BMW가 그런 부분에서는 워낙 강점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벤츠보다 이런 부분이 더 강점일 것 같아요. 차주님 개인적으로 는 매우 만족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저는 520D보다 진짜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F바디도 워낙 잘 나오긴 했지만 대박.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정말 이제 거의 끝판왕까지 온 것 같아요. 이거는 꼭 뭐 독삼사 문제가 아니라 네. 이번에 개인적으로 골프 8세대도 나왔지만은 너무 타보고 싶어요. 이제 막 얘기 들어봤을 때는 정말로 이제 내연기관의 거의 끝판왕까지 이제 어느 정도 왔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네. 이게 솔직히 2000cc 차량이잖아요. 이 차량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이제 독일에서 어쨌든 디젤 차량 2000cc짜리로 어느 정도 이 정도 펑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물론 이게 뭐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네네. 일반인이 느꼈을 때 이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혹시 가솔린은 전혀 고려를 안 하셨죠? 살짝 고민은 했었어요. 고민은 했었는데 그래도 좀 연비적인 측면이 저는 좀 많이 컸었어가지고 연비적 네. 측면에서.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은 운전석 창문 쪽에는 매우 만족. 딱 봐도 팔에 다 닿고 그리고 네. 핸들도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아무래도 기아랑 카니발 타시다가 요거 타시면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일에 계속 이 차를 타다 보니까 저는 이쪽에 다 익숙해 오히려 돼 있어요. 네. 뭐 어차피 만지는 것만 만지게 되어 있고 네. 뭐 HUD도 워낙 뭐 BMW 상징이잖아요. HUD 네. 너무 잘 돼 있고. 잘 돼 있고 버튼부도 다 괜찮고. 네. 깜빡이나 저기 아, 근데 와이퍼. 깜빡이 소리는 좀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깜빡이 소리요? 너무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현대기아는 뭔가 그래도 좀 네. 틀리잖아요. 네, 맞아요. 이쁘잖아요, 소리가. 그래서 네. 굳이 뭔가 표현을 하자면은 네. 근데 옛날부터 뭔가 BMW는 똑같아요. 뭔가 네. 뭔가 네, 그냥 뭔가 좀 없어 보이는. 없어 보이는. 요거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 좀 바꿔주면 좋겠다. 자, 공조기로 넘어가서 모니터는 터치가 돼서 매우 만족. 그리고 공조기 부분에서도 이 온도 올리고 내리는 거. 아,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블루투스도 그렇고요. 네. 지금 무선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뭐 애플 카플레이어 다 네. 좋아요. 좋은데 싱크가 안 맞아요. 블루투스도 그렇고 뭐 이거를 유선으로 하든 무선으로 하든 싱크가 안 맞아요. 이 화면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틀어놓는다. 네. 여기서 말을 하는 거랑 네. 입모양이랑 이 여기서 나오는 소리랑 싱크가 안 맞더라고요. 이게 뭐 제 차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잠시 이제 일시 정지를 했다가 네. 다시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은 그나마 조금 맞기는 해요. 근데 정확하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더 느리게, 그러니까 더 늦게 나오는 거예요? 더 늦게 나옵니다. 네. 입모양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화가. 네. 이거는 정말 단점이에요. 그냥 뭐 노래를 듣는 거는 상관은 없죠. 그렇죠. 사실은 뭐 입모양을 보는 건 아니까. 근데 사실은 뭐 차량에서 쉬면서 동영상을 볼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싱크가 안 맞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그건 좀 아쉬워. 자, 밑으로 한번 좀 내려가 볼게요. 이쪽 스타트 버튼, 기어부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항상 BM이 이쪽에 다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익숙해요. 개인적으로 다 익숙하고 네. 스타트 버튼이 원래 옛날에는 이쪽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쪽에 넘어온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우디스럽긴 한데 저는 오히려 이쪽으로 온 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고 그리고 아마 요 부분이었나? 오톨드였나?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F바디 때 아마 요쪽에 있었을 거예요. 그 밑에. 예. 근데 그것도 아마 이쪽을 한쪽으로 다 몰아놓은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좋은 것 같다. 딱히 불편한 건 없고. 조그 쪽 많이 쓰세요? 이거 조그 다이얼 쪽. 생각보다 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딱 쓰는 게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이는 아니겠지만 일부 쓰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돌리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터치가 되기는 하지만 뭐 지문 남고 이런 것도 솔직히 또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네. 자, 이거 저거 수납 공간은 좀 어때요? 막상 타보니까. 물론 뭐 일반 승용차다 보니까 네. 뭐 아주 뭐 넓은 공간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네. 대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워요. 물론 뭐 다시방이 아주 넓진 않아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뭐 현대 기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트렁크도 뭐 아주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골프백 한 2개 정도는 그냥 편하게 들어가니까 그 정도는 그냥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네.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좀 피곤할 때도 있고. 근데 확실히 좀 장거리 운전할 때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허리가 좀 이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데 네. 장기간 운전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네. 허리가 썩 받쳐주기가 계속 아무러면 이게 좀 튀는 부분이 그 부분은 확실히 좀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다. 자, 가속력인데요. 가속력 막상 타보시니까 정말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정말 부족함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어요. 네. 추월할 때도 잘 추월하고. 네. 혹시 꿈속에서 이거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230 정도까지. 230 정도까지? 네. 그렇게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물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제네시스라던가 아예 S클래스는 조금 아예 좀
정말 플래그십 정도 되는 차량들은 워낙 차가 물론 크기도 하고 방음이 워낙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속도 체감이 정말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 차량이 제가 아까 뭐 옛날보다 아무리 뭐 방음을 잘 해놓고 한다고 해도 네. 한 150, 160 넘어가면은 그래도 이게 소리도 많이 들리고 이런 체감은 분명히 와요. 오는데 한 150, 160 정도까지는 그나마 좀 안정감은 드는데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네. 자, 그러면 제동력인데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물론 뭐 아주 뭐 완전 잘 잡는다까지는 아닌데 네. 순정치고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은. 자, 코너링은 예술. 아까 80에 돌았는데도 정말 최고예요. 네. 자, 기어비인데 변속 타이밍. 이게 혹시 몇 단 기어인지 혹시 아시나요? 8단입니다. 8단? 네. 자, 그러면 기어비가 어때요? 이게 뭐 부드럽게 따라 되는지 아니면은 변속 충격이나 그런 게 좀 변속 있으신가요? 충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에 그 골프 저 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골프 워낙 좀 심했어가지고 그거에 비하면은 뭐 듀얼 클러치에 비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엄청 부드러운 거다. 네. 워낙 세팅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차준현님은 평상시에는 주로 어떤 모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냥 이게 네. 지금 제 차가 아까 전에 뽑기를 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네네. 제가 에코 모드를 보통 놓고 좀 다니기는 해요, 평상시에. 아니면 그냥 컴포트 아니면 거의 에코인데 에코를 놓고 다니다가 지가 갑자기 컴포트로 바뀌어요. 네? 컴포트로 갑자기 바뀌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컴포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로 센터를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차량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오늘도 그렇고 그냥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계속 그래요. 난 분명히 에코에 놨는데 갑자기 보면 네. 컴포트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문제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존재를 한다. 뭐 근데 일단은 뭐 에코 모드 놓으면은 확실히 그러니까 밟아도 고RPM으로 잘 안 넘어가게끔 잡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네. 일반 컴포트 모드 놓으면은 웬만한 거는 굳이 스포츠 모드 안 놔도 밟으면 밟는 대로 쭉쭉 잘 나가요. 네. 기압비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다 잡아주고 뭐 아주 고RPM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다 부드럽게 어느 정도 속도 다 받쳐주면서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네. 스포츠 모드 놓으면 확실히 그냥 고RPM 쫙쫙 받더라고요. 쫙쫙. 네, 근데 확실히 이게 아예 고속 영역에서의 토크는 조금 그렇게까지 많이 센 것 같지는 않아요. 아예 고속에서 팡 치고 나가는 느낌은 조금 덜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한계점은. 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디젤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정말 매우 벤츠의 가솔린보다도 더 조용했다. 정말 그랬어요. 네. 지금도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조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속일 때는 거의 80km, 100km 정속 주행하면은 네. 거의 웬만한 진짜 아반떼보다도 전 조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좀 실내에서 이게 정말 디젤인가 전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은 정말 저는 조용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정차 시에 이제 저도 신차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물론 네. 겨울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아이들링 시에 조금 소음은 올라오죠. 지금은 이제 25,000 정도 되고 이제 좀 더 지나면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진동이니 뭐니 옛날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이 정도면은. 근데 지금 신차 때보다 조금 더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요. 진동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 진동은 없는데 이제 소리는 조금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소리는, 이게 아무래면은 시동을 아침에 딱 걸거나 그러니까 이게 좀 열이 올라오기 전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소리는 올라오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서 열 받으면 또 오히려 소리 또 안 들리고 훨씬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스피커인데요. 스피커는 어때요? 하만카돈, 네, 프로비다 보니까 하만카돈 들어갔고 네. 소리 다 빵빵한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세팅만 본인의 이제 뭐 고음을 좋아하시는 분은 고음 부분을 조금 만지시고 뭐 저음 좋아하시는 분은 저음 좀 만지시고 서라운드까지도 조금 더 이렇게 만지시다 보면은 저는 굉장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만져야 되나? 안 만지면은 좀 별로이신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맡기면은 아마 그냥 다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막 찢어지는 소리도 아니고 굉장히 좀 풍부하게 잘 들리는 것 풍부하게. 같고요. 네. 자, 실내 사이즈인데 혹시 뒷자리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뭐 레그룸이나
헤드룸이나 등받이 각도나 혹시 뭐 이거 사실은 F바디 때 뒤에 사람 못 태워요. 3 시리즈 F바디는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람 그 2인용 차지 이거 뒤에 사람 못 태우는 차라고 아마 보통 아실 텐데 네. 지금 그래도 이 정도면 사람 태울 정도거든요. 이게 어쨌든 휠베이스도 좀 더 늘어났고 네. 이제는 뒤에는 사람 그래도 태울 그렇지. 정도는 되는 것 되는 같아요. 거. 네. 물론 뭐 180이 넘는 분들이 타기에는 물론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179.9 정도는 괜찮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제가 이제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네. 이제 한번 이제 가끔가다 이제 뒷좌석에 이렇게 태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 근데 조금 어떨까 저도 좀 궁금해서 얼마 전에 이제 대리를 불러서 제가 뒷좌석을 좀 타봤는데 예.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서스 자체가 좀 딱딱하기도 하고 이 차량의 성격 자체가 뭔가 이렇게 의전용 그런 차량도 아니고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뒷좌석 자체가 뭐 엄청 편하진 않아요. 편하진 않다. 네. 하지만 그거는 차준에게 키가 좀 크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좀 애매한데. 그렇죠. 네. 근데 뭐 등받이 각도나 그런 거 다 괜찮아요? 뭐 그렇게 아주 불편한 것 같진 않아요. 불편하지만 예. 같지는 않고. 뭐 다른 분들 태웠을 때도 뭐 별 말씀 없으시긴 했죠. 막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 막 그런 얘기 뭐 나오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뭐 얻어 타는 입장이니까 그런 말씀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2열 폴딩 되죠. 네. 차박이 가능한가요? 저는 비추천인 것 같습니다. 비추천. 아예 그 뭐라 그러죠? 해치백은 아니고 조금 네.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320D 그냥 이렇게 세단 투어링. 말고 투어링으로 네. 나온 걸로 하시는 분이 있으셨던 것 같기는 한데 세단은? 굳이 저는 차박 그렇게까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런 차량으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자, 일단 차량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뭐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색상의 등급 있나요? 투어링은 한번 고민할 뻔했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해치백이나 투어링 그런 쪽에 좀 그러니까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뭐 골프 말씀드렸던 것도 네, 있고 맞아요. i40도 탔었거든요. 네. 뭐 그래서 국내에서는 되게 안 팔리고 그 차량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되게 좀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서 뭐 트렁크도 넓고 정말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를 되게 많이 따지는 좀 편인 사람이라서 좀 고민은 한번 해봤었어요. 고민은? 네. 후회할 정도인가요? 지금 이 조금 차가? 개인적으로 좀 후회도 살짝은 좀 있었어요. 해치백을 할 걸. 물론 그게 뭐 중고차 아니면 뭐 네. 팔았을 때 조금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네. 분명히 수요는 있거든요. 그럼요, 있어요. 저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샀었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조금 좀 아쉽다면 아쉽다 개인적으로. 그 외에는 크게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보증기간 내외 수리하신 게 있다면 이런 잡소리 정도. 네, 잡소리 있었고 네. 개인적으로 좀 에피소드가 이상하게 국산차를 타면은 사고가 한 번도 안 나는데 이상하게 독일차만 타면 누가 와서 저를 계속 박더라고요. 뒤에서 받고 앞에서 받고 뭐 이상하게 이게 뭐가 이상하게 그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요. 네. 아무래도 BMW 일단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지금 그냥 패스트 트랙이라 해야 되나요? 그냥 간단한 정비 같은 경우는 뭐 오일 갈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예약이 어렵다거나 이러지가 않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뭐 사고가 나서 사고 접수를 한다거나 정말로 아까 뭐 썬루프 이런 잡소리 기본 한 달이에요. 사고 접수는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이런 잡소리나 정말로 이런 뭐 문제가 있어서 접수를 하는 경우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 아예 정식 수리 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네. 뭐 1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네. 좀 큰 공식 센터를 들어가려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원래 뭐 성수동이나 이런 데는 좀 더 큰데 그러니까 이것도 전화를 해서 돌려보면서 어디가 빠른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벤츠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나마 뭐 독삼사가 국내에서 많이 팔리고 서비스센터 많다고는 하지만
많이 팔렸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정비를 잘한다 못한다는 아니지만 네. 전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것 같다. 예.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안 되는 거는 아니니까 시간을 좀 마음을 좀 많이 비우고. 오늘도 사실은 낮에 네.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지금 카메라에 찍히실지는 모르겠는데 아 예. 갑자기 네. 낮에 이게 뜨더라고요. 어떻게요? 여기 뭐예요? 모르겠어요. 주차 지원 시스템 고장이라는데요? 갑자기 이게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띵띵띵 하면서 계속 뜨는데 뭐 아. 다시 뭐 시동 껐다가 다시 켜니까 없어지긴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지만은 네. 제가 차를 잘못 뽑았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예. 뭐 현대 기아가 무조건 뭐 차를 못 만든다도 아니고 뭐 독삼사가 무조건 차를 잘 만든다도 아니고 어쨌든 어느 차나 문제는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본기는 참 좋은 차다라는 부분은 있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국산차를 타다가요. 네. 이런 뭐 수입차 3시리즈 또 타시려는 분도 분명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유지비 측면일 텐데 네. 아무래도 국산차 타다 보면 수입차 타면은 유지비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좀 요즘에 사회적 이슈잖아요. 카푸어. 예. 네. 카푸어가 워낙 뭐 본인이 능력이 돼서 본인이 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네. 뭐 본인이 뭐 국산차를 타든 외제차를 타든 그런 부분이 문제는 안 되는데 요즘에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아까 뭐 저희 촬영하기 직전에 네. 유튜버님이랑 그런 얘기 했지만은 지금 국산차가 워낙 출고가 안 되는 시점이 많다 보니까 네. 오히려 뭐 금액도 국산차가 워낙 많이 또 올랐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독삼사도 그렇고 뭐 수입차라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내연 기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말로 네. 이제 뭐 탈 수 있는 물론 뭐 중고차를 나중에 사서 탈 수는 있겠지만 뭐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앞으로 10년 뒤에 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굳이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국산차 말고 수입차를 타는 것도 저는 나쁜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본인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를 타면서도 연비적인 측면,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는 크게 사실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뭐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아마 카니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사실은 국산차가 디젤을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포기했다고 보거든요. 뭐 환경 규제가 어쩌고 뭐 국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네. 하는데 그냥 기술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엔진으로 계속 하는 거고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그렇죠. R 엔진 계속 그냥 그걸로 그냥 계속 그냥 울거먹고 결국에는 뭐 하이브리드 가고 전기차로 가겠다라는 게 현대기아의 지금 그거잖아요. 네. 근데 독삼사 계속 디젤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연 환경 규제 계속 심하게 했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면 국내에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내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력이에요, 결론은. 기술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것만 꼭 알아야 된다. 일단은 수입차 특히 BM은 네. 할인을 꼭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내가 너무 사고 싶어 이 차를 네. 꼭 그때 무조건 이 차가 당장 이달에 뭐 300만 원밖에 안 해준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거를 아니시면은 유튜브를 좀 더 보시거나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할인을 하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네. 분명히 BM은 무조건 할인을 많이 받고 사시는 게 이득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중고차로 팔 때 그만큼 감가가 똑같이 돼요. 그 중고차 딜러들도 해당 연도, 해당 월에 얼마의 프로모션이 걸렸는지 다 내용을 알고는 계시지만은 어쨌든 저렴하게 사서 좋은 차를 저렴하게 사서 재밌게 타는 게 궁극적으로 그렇죠.
오너분들이 어쨌든 그러면은 본인한테도 좋고 다 좋은 거잖아요. 특히 비행 같은 경우는 할인을 먼저 좀 가장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딜러사마다 전화를 하는 게 낫겠죠?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친구가 딜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어. 오랫동안 딜러 생활을 했는데 네. 아마 아시겠지만은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어플, 너무나 많은 이런 정보들 때문에 네. 고객들이 더 많이 알아요. 어. 정말 소위 말하는 빠꿈이라 그러죠. 고객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러들이 생존을 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이미 와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마 결국에는 온라인 체제로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제 친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걸 봤었을 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현 시점에서는 네. 딜러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은 어떤 거를 많이 고민을 할까요? 이 320D. 아마 그래도 유지비를 처음에 많이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아, 유지비. 네. 유지비 생각하실 거고 그 다음에 아마 C클래스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잖아요. 네. 풀체인지. 네.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F바디에서 G바디로 넘어가면서 어쨌든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다시피 지금 벤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 세대에서 새로운 또 네. 신바디로 바뀌고 여러 가지 기술도 들어가고 또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G바디가 BMW 3 시리즈 G바디가 정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좀 기다려 보시고서 그 차량도 시승해 보시고 한번 또 고민해 보시는 그런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오, 그 정도. 자,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이제 좀 있을까요? 너 그런 경우는 나 추천 못해. 국산차가 너무 안 나온다고 차라리 이 금액 조금 더 업하면 이 차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요거 조금 돈 아끼면 이 차 살 수 있지 않을까? 절대 무리해서 사지 마세요. 절대 무리해서는. 저 최소한 차를 살 돈 정도는 다 모아다 놓고 차를 사야 된다는 점. 일단은 그렇게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옛날에 좀 그랬던 적이 있어서 일단 수입차 입문하실 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네. 그냥 중고차 사시는 것도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중고차 살 때도 그렇죠. 오히려 인증 중고차나 그런 부분도 워런티나 그런 것들도 다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이 차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차를 한 줄로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극강.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극강.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차.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혹시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에 저는 4.8점? 4.8점.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0.2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죠? 잡소리나 아까 뭐 이런.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과연 이 차 또 사실 건지 아니면 2번 살 차는 아니다, 다른 차 간다, 투어링 간다. 두 번은 안 살 것 같아요. 2번 안 살 것 같다. 한 번 탔던 차는 별로 안 타고 싶어요. 그럼 다음 차는 혹시 어떤 거 타고 싶으세요? 다음은 좀 고민 중이에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 중인데 그냥 SUV 쪽으로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아싸리? 네. 투어링 말고? 아니, 저도 이제 나이대가 좀 넘어가고 네. 하다 보니까 네. 막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하고 이제 뭐 뒤에 다른 분들도 태우고 이제 아예 패밀리카는 패밀리카고 그냥 개인적으로 좀 여유로운 차를 타고 싶은데 좀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내연기관을 정말로 좀 떠나야 되나 어떻게 되나 조금 고민도 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지막 내연기관으로 탈까도 고민 중이에요. 정말로. 마지막으로도? 네. 그냥 바로 이제 뭐 전기차로. 자, 그러면은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 관련해서 이거 뭐가 좀 빠졌거나 이거 말씀 못 드렸다, 일단 하고 네. 마무리하고 중간에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